제가 정말 궁금한 게 제가 네. 대표님의 그 소식을 여기저기서 듣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촬영하러 왔는데 네. 요즘에는 어디 뭐 인스타라든가 SNS를 봐도 네. 자산관리사, 재무설계사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표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할 정도로 네.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네. 우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보험 설계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자, 우선은요. 네. 그분들한테 거꾸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죠. 재무설계가 뭐죠? 그러면 고객의 돈을 뭐 잘 만들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자산관리사는 뭐죠?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그런데 그러면 당신네들은 뭘 팔아서 수익을 남기죠? 여기서 막 확 멈추네. 네, 보험이잖아요. 그 보험 설계사네 뭘. 심플하잖아요. 근데 맞네요. 왜 숨기고 싶은 거죠? 그거를? 그냥 진입장벽이 낮아서 보험 설계사니까 차별화라고 생각하는 거죠. 차별화. 그러니까 내가 저는요 일반 보험 설계사랑 달라요. 저는 재무 설계하고요, 자산 관리하고요. 미국에는 뭐 나스닥이 어떻고요, 예, 뭐 주식이 어떻고요, 뭐 코인이 어떻고요. 그 다음에 뭐 세금이 어떻고 상속이 어떻고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보험을 얼마나 많이 하세요? 그럼 잘 못합니다, 답변을. 이게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하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본질은 보험 설계사는 보험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대표님의 이력을 보니까 또 CFP까지 있으시잖아요. 그쵸? 없고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기꾼인데, 저는 사기꾼이 되기 싫고, 예를 들어서 회비도 안 내고 유지를 안 하기 때문에. 유지를 안 하니까. AFK, CFP 다 1회 시험 받고 변액보험 따고, 그 다음에 간접투자 자산 판매 권위인 자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금융과 관련된 부분의 자격증을 따고 공부하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말하는 재무설계는 은행을 기반으로 한, 네.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재무설계는 증권사의 상품, 투자형 상품을 기반으로 한, 네네.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재무설계는 보험 상품을 기반으로 한 재무설계여야 된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재무설계라고 하면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설계라 하면 네. 뭘 설계하는 거냐? 소비자, 고객이 네. 돈을 쓰려고 할 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게 재무설계입니다. 그러면 돈을 쓰려고 할 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익률 1%로 굴러갔을 때 100만 원이 얼마가 되고, 수익률 3%로 굴러갔을 때 100만 원이 얼마가 되고, 나는 10년 뒤에 내가 3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해. 지금은 100만 원만 있어. 이 100만 원을 10년 뒤에 300만 원을 만들려면 지금 수익률 몇 %로 가야 돼. 이 몇 %로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위험률이 있는 상품들에 내가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돼. 그게 자산 관리잖아요. 단지 수익률을 높이는 것만이 자산 관리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돈을 쓰려고 하는 시점은 언제냐는 거죠. 돈이 반드시 필요한데 돈을 안 쓰면 안 되는 상황. 생활비죠. 그쵸. 생활비 써야 되잖아요. 네. 그게 크던 작던.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은 자녀 교육비라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사교육을 많이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에 대한 부분의 문제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예를 들어서 아이의 교육을 해서 돈을 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뭐냐면 병원비. 없으면 치료를 못 받겠지만 있으면 치료를 받을 거고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5천만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고,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데, 만약에 제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3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저는 5천만 원 전세 자금을 뺄 것 같습니다. 2천만 원짜리 사글세로 옮기고 치료비를 쓸 것 같거든요. 그쵸. 네. 그게 정상적인 생각 아닐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러면 그 병원비가 언제 들어갈까? 젊었을 땐 별로 안 들어가요. 맞아요. 지금부터 50세, 60세, 70세 때 어떠한 나의 리스크가 있을 건지, 우리 집안 내력들은 없는지, 어떤 질병들이 그 나이 때에 많이 걸리는지를 지금부터 고민해서 지금 내가 벌고 있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처럼 적립해 놓고, 궁극적으로는 그때 시점에서 병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제도가 사실은 보험인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거나 막 가입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낼 수 있는 보험료도 한정적이잖아요. 네네.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보험이 근간이 된 우린 재무 설계를 하고 있는 거고, 고객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써야 될 그런
생활비 적금으로 가야죠. 목적 자금을 만드는데 부족하면 수익률을 높여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반드시 한 파트는 쓸 수밖에 없는 병원비라는 거죠. 거기다 더더군다나 병원비뿐만이 아니라 간병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신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나의 생활을 좀 도와준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비용들도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돈을 네. 벌지 않았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는데 네. 지금 자산관리사, 재무설계사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많은 이제 그런 수식어들이 많잖아요. 네. 대표님은 그런 수식어를 쓰실 생각은 없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굳이 그런 게 네, 불필요하다는 굳이 거죠? 불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모임에 가서 보험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워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지인한테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를 알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왜 알리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팀장님은 보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절친한 C가 A 생명보험사에 들어갔다가 나한테 찾아오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보험 하나 가입시키러 왔겠지. 그 생각이 드셨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싫어하는 건 보험 설계사지 보험이 아닙니다. 아, 보험 설계사지 보험이 아니다. 네. 가입할 때는 가입하고 나면 뭐 선물도 주고 뭐 주고 가입하고 나서 더 이상 영향가가 없을 것 같으면 연락이 뜨문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잘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보험은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입하고 나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후속 처리가 더 중요한데.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지인한테 가서 보험 팔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지만 내가 보험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건 알리세요. 아, 이거 되게 좋다. 보험 팔 생각은 하지 마는데 영업하고 있다는 거 알려라. 나는 보험 영업 하고 있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나는 그 누구보다 내가 굉장히 박식하고 많이 알고 있는 보험 설계사가 될 거야. 보험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너희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내가 노력하고 준비할 거야. 알리세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그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 과정이 SNS로 드러나면 되게 좋은데 요즘은 SNS를 보면은 그냥 무슨 뭐 연봉 무슨 뭐 이역사 다 그 얘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제가 봤을 때 특히 젊은 분들은 20, 30대 분들은 그 연봉이 높은 분들이 이제 물론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연봉이 곧 엄청 잘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는 그런 생각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없어진 회사니까 외국계 생명보험사에 젊은 친구들이 들어갑니다. 네. 그럼 젊은 친구들이 딱 들어가면 맨 처음에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아주 기가 막힌 양복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류 가방 아주 기가 막힌 거 삽니다. 아주 그 다음에 몽블랑 볼펜을 삽니다. 몽블랑. 네, 그리고 외제차를 뽑습니다. 네네네. 일단 들어볼게요. 그리고 네. 푸시를 합니다. 자, 빚을 졌으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요건 하는 거예요? 일종의 카드깡입니다. 카드깡.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목표를 그런 식으로 심어주는 거죠. 목표를 그런 식으로. 네, 네가 지금 이렇게 해서 1년 뒤에 이걸 다 갚았어. 이건 네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은 고객들한테 가서 마치 자기가 이미 성공한 보험 설계사인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게 포장을 하고 계약을 받아오고, 그죠?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사실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차하고 볼펜하고 옷이 남겠죠? 그럼 이제 관리자는 너 이거 버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이게 어떻게 뭐 세뇌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 네네. 아마도 이제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보험을 포장해서 네. 보험 영업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자기네들 쪽에 오면 연봉 1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맞아. 자기네들 쪽에 오면 만날 사람이 없어도 한 달에 3, 40명씩 만날 사람들을 마련해 주겠는 것처럼 자기네 쪽에 오면 내가 법인 영업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한 3개월만 공부하면 법인 영업의 도사가 돼서 연봉 몇 천만 원을 받을 월급 몇 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사실이면 그 조직은 우리나라 보험업계를 다 휩쓸었겠죠. 그렇죠. 그죠? 네. 보통은 낚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잘 판단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좀 팁을 드리면
친해지 않고 한 군데서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한 군데서 오래 했다는 얘기는 그 조직이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죠. 그분도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뭔가 그 한 조직에서 열심히 고객하고 지금 롱런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렇다면 그 조직에서 그분이 하고 있는 영업 방식이 100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신뢰를 주고 한 번쯤 알아보는 것.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거 정말 공감 많이 되는데요. 아니, 그래서 보니까 약간 특이하시게, 물론 20, 30대 물론 있는 분들도 조금 괜찮은 분들은 이제 같이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지금 대표님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40대 이상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무래도 네. 이제, 네. 근데 그런 뭐 연륜이나 사회적 경험 그런 것들도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네. 인성을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8,000일이 넘게 보험 영업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관상을 보게 돼요. 아, 근데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성공할 거야 뭐 이런 관상이 아니라 그쵸. 말하는 표현, 그 다음에 표정, 왜 그런 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똑같은 주름인데 인상 써서 생기는 주름하고 웃으면서 생기는 주름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식사하셨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밥 먹었어요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밥 먹었어요가 존댓말입니까 반말입니까? 요자를 했으니까 일단 존댓말인가요? 그런 거부터 해서, 그러니까 웃는 모습,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솔직함, 이런 것들을 많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얼마 전에도 다른 데서 오시겠다는 두 분을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왜냐면 네. 아무리 지금 보험업이 많이 변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는 돈을 주면서 그 리콜팅을 하는데, 네, 대표님은 진짜 네. 특이할 정도로 이런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네. 왜 돌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저희하고는. 저희 문화하고는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유롭게 일하는 거랑 마음대로 일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롭게 일하는 거는 내 시간은 내가 자유롭게 쓰는 게 맞잖아요. 그쵸. 저희는 마감을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쓰는 표현대로 쪼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마감의 크기는 그 사람이 목표로 세웠던 다음 달의 월급의 크기가 마감의 크기입니다. 그럼 저는 그 상담만 해주면 돼요. 팀장님, 다음 달에 얼마 필요하세요? 아, 그럼 요번 달에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저한테 와서 이분들이 이거를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면 이제 제가 코칭을 해주거든요. 그쵸. 그렇지 않고 왜 다음 달에 500만 원 받으려면 지금 얼마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해가지고 다음 달 500만 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제가 여태까지 얘기 드렸었던 부분들을 두루두루 갖고 계신 거죠.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랑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얼마 주는데 여기는 얼마 주나요? 돈으로 이제 비교. 네, 돈으로 보는 거고. 상품을 어떤 걸 팔았어요? 그러면 A라는 상품을 봤어요. 왜 이게 많이 팔았죠? 수당이 많아서요.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존중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랑 롱런해서 가기에는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과감하게 뭐 연봉도 꽤 많이 받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네, 다른 데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거기가 더 좋다고 얘기하셨으니 거기에 가시고 단 요런 거는 반드시 챙겨보시고 요런 거 안 챙겨보시면 나중에 뒤통수 맞으시니까 요런 거는 반드시 챙겨서 문제 없게끔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그렇게 보내면 연락이 와요. 그쵸. 네. 제가 뭘 잘못했냐고. 그래서 잘못한 거 없다고. 그냥 우리는 오랫동안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거고, 뭐 우리랑 같이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반드시 뭐 월급 1,0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고 그거는 누구도 장담 못 한다. 그쵸. 하지만 당신이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언가를 예를 들어 목표를 잡고 하고 있다면 옆에서 도와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본인이 봤을 때 우리 조직을 돈으로 보는 것 같다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쵸. 그렇다고 뭐 제가 그분들보다 잘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8,000일 넘게 영업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보니 한 명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분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오랫동안. 네. 제가 40대, 50대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는 아직도 사회 경험들을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저희 앞 세대에 있는 어른들이 서울에 가면 코베 간다고 너는 사람 공부 더 해야 된다고 좀 더 많이 좀
사람들 경험해보고 해야 된다고. 이래야 되는데 20대, 30대이신 분들은 사람을 어떤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보험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사람을 설득하게 되고, 잘 아시겠지만 누군가한테 설득되는 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 안에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외부의 영향 때문에 자기가 뭘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핑계나 이런 것들을 대는 경우도 사실은 많았고, 그 대신 이제 40대, 50대 정도가 되시면, 물론 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네. 40대, 50대 정도가 되면 그래도 이제 반백년 비슷하게 사셨고, 여러 가지 이제 산전수전도 경험을 해보셨고, 주변에 이제 지인들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도 만나봤을 거고, 그러한 경험들이 당장은 젊은 분들보다 보험 상품이나 지식을 흡수하는 데는 좀 늦을지 모르지만 사람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는 훨씬 더 뛰어나더라는 거죠. 결국 뭐 보험 비즈니스도 관계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마도 저희가 교육을 30분 받아가지고 딱 끝나고 문턱 넘어가면 90% 반납하는 것처럼 고객분들도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맞아요. 설명하는 저의 목소리와 그다음에 설명하는 저의 눈빛과 이걸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정말 괜찮아요? 믿고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후회 안 하겠죠? 요 세 마디 딱 물어보고 저 믿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감이 되고 계약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보험 상품을 100% 다 이해해서 이게 이런 거고 이럴 때 보장이 되고 뭐가 되고 이렇고 수술하면 얼마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렇게 다 계산해 가지고 이게 정말 좋은 거네요 라고 가입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다 잊어버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 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관계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상품 설명을 잘 못하면 어떻습니까? 최가 대신 가서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대표님이 대신. 그럼요. 이분이 사실은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게 부족해서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랑 같이 의논해서 보험 상품을 선택한 거고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설명 대신해 줍니다. 그게 찜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그분이 설계사분한테 너는 이런 것도 설명 못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솔직하게 다가가니까 그렇습니까? 오히려 더 신뢰가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셨어요. 오늘 얘기가 너무 좋았고. 말문을 못 이으시는군요.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편이 너무 길어졌어. 이걸 어떻게 편집할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야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2030 보험의 취지가 뭐냐면 20대, 40대 보험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네. 2040년 정도까지 보험 세일즈를 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분들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네. 정말요. 그래서 이 취지가 지금 2025년이잖아요. 네. 그럼 적어도 15년. 이 업계에서 15년 정도 살아남으면 계속 살아남는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어서. 정말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인터뷰를 지금 저희가 담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좋은 컨텐츠를 찍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번에 굉장히 잘하시는 또 성장하시는 그런 뭐 설계사 분들이나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분 중에 궁금해요. 왜냐면 대표님의 마인드가 조금 남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과연 또 어떻게 일을 할까 또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한번 그쪽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